벌써 3월이네요, 선생님. 네, 여러분, 봄입니다. 3월이에요. 수험생들 모두 잘 지내시죠? 오늘은 3월을 맞아 시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니, 3월인데 뭔 시험 이야기냐 할 수도 있는데, 3월에만 할 수 있는 이야기도 분명히 있으니 한번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피디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3월 모의고사에 관해서 속설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속설이요? 혹시 선생님께서 3월 모의고사 성적이 수능까지 간다고 했던 이런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러면은 진짜 3월 성적이 수능 성적이랑 같았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그죠? 아무튼 그건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하죠. 그 어떤 인과관계나 상관관계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단순히 선생님께서 공부 열심히 해라 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받아들여 보고요. 시작을 해볼게요. 3월에 보는 시험은 고3에겐 3월 교육청 모의고사가 있을 테고 학교율이 높은 고3이나 재수생들은 3월 전국 단위 사설 모의고사를 보겠죠. 아니면 그 외에 재수학원 내부에서 실시하는 원리고사가 있어요. 이번 영상에선 3월 모의고사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각 모의고사의 특성은 다음 영상으로 아마 올라갈 거예요. 자, 그럼 3월에 보는 모의고사의 의미를 좀 따져봅시다. 우리가 어떤 시험을 보았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논할 수 있으려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피디님, 지금 당장 올림픽 컬링 나가면은 결과가 어떠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요? 저 완전 피곤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장비도 없는데 어떻게 나가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죠. 꼴등이겠죠, 아마. 근데 누군가 그 상태에서 피디님을 비난하거나 피드백을 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상한 거죠. 장비도 준비가 안 됐고 컬링 규칙도 모르고 훈련도 안 해봤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걸 평가해서 넌 못했어 라고 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하게 상황을 인식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거 진짜 못된 거죠. 아예 준비도 안 되는. 그죠? 못된 거지. 평가를 하고 피드백을 할 거면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친구가 아직 탐구 과목 개념과 기출 한 바퀴도 다 못한 상태라면 모의고사 점수가 30점이든 40점이든 50점이든 그것을 논할 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3월에는 N수생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학생이 준비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험 점수를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학습한 범위 내에서 채점하는 평가 범위를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3월까지 생명과학을 3단원인 항상성과 몸의 조절까지 공부한 친구가 있다면 3월 시험에서 유전, 생태계와 상호작용 문제들은 우선 분석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3단원까지 그 학생이 올바른 공부 단계를 밟아왔다면 3단원까지는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만약 3단원까지 문항이 10문항이고 B킬러 7문항, 준킬러에서 킬러 문항이 3문항이라고 가정을 할 때 B킬러에서 아리까리했던 부분과 킬러에서 연습이 안 돼 틀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낸 뒤 보완학습 계획을 세우는 게 용이하겠죠. 4에서 5단원은 잘 아껴뒀다가 공부 단계가 쌓였을 때 풀어보고 학습 점검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잘 이해하면 궁금한 것이 아마 생길 거예요. 하나는 수학이나 탐구, 한국사 같은 유형화된 과목은 범위를 축소해서 볼 수 있는데 국어나 영어는 준비가 모자란 상태에서 시험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올바른 공부 단계라는 것은 무엇일까 보시는 분들이 아마 이 두 가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우선 공부 단계라는 것은 영상을 따로 다뤄야 할 정도로 내용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틀만 간략히 말하자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축적, 기억하기와 발전, 나아가기입니다. 내가 등차 수열 개념 강의를 들은 후에 연습하기 위해 센을 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공부할 때 무리하게 센 C단계까지 한 번에 하는 것보다는 B단계 중상 난이도까지 한 바퀴를 훑어주고 B단계 상난이도를 훑어주고 그 다음 C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반복 학습으로 축적을 해주고 단계를 조금씩 올려서 발전을 이루면 수월하게 체화가 됩니다. 핵심은 내가 현재 어느 정도의 난이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체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센 C단계를 풀 수 있나 확인해보기 위해 몇 문제를 건드려보고 안 풀릴 때 해설지를 체크를 해보세요. 읽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한 문제가 온전히 이해되는 것이 있다면 시간 들여서 머리 아프게 계속 도전해봐도 좋습니다. 그런데 아니라면 수업이나 강의에서 심한 내용을 다루기를 기다리며 보류해둔 채로 수능 레벨 2나 개념 원리 같은 비슷한 난이도 문제집을 학습 계획에 배치해서 축적을 도우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 계획들을 잘 수립하기 위해서 너무나 큰 욕심을 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배운 것을 시간이 지나면 망각하기 때문에 강사가 정해준 진도 스케줄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으면서 배웠던 것을 몇 개는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복습을 배치를 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학생분들이 공부하면서 본인의 역량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에 도전했다 좌절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같은데 맞아요. 학생들이 자기가 이제 더 어려운 4점짜리 기출문제나 아니면 C단계, 센 C단계나 이런 것들을 풀었을 때 잘 안 풀리면 굉장히 좀 마음이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두 가지. 그렇게 어려울 때에는 어쨌든 간에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보다 살짝 어려운 문제들을 찾아서 우리가 그걸 풀어줘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결국에는 머리 싸매고 고민해서 풀어내는 게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실력 향상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예시가 있는데요. 바로 제가 마지막 수험생 할 때 지구과학 공부를 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지훈 선생님 있죠. 오지훈 선생님이 인강 수강을 제가 했었고 인강 개념을 들었으면 강의 교재를 풀고 유형 공부를 한 거죠. 그 다음날은 그 배운 부분에 대해서 수특 레벨 2까지를 복습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단원 3개가 가면은 대단원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 대단원이 하나가 쌓이면 수특 레벨 3 복습과 기출문제를 싹 다 복습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축적과 발전을 빠른 템포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구조적으로 보면은 강의 교재 그리고 수특 레벨 2, 수특 레벨 3, 기출문제 이렇게 되는 것이고 다음 단계로는 엔젤을 비슷하게 배치를 했어요. 이렇게 제가 3주에서 4주 정확히는 24일 동안 공부를 하고 지구과학 노베이스에서 더 프리미엄 3월 시험을 만점을 받았었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제가 마지막 수능을 보았을 때가 몇 년 전이기도 하고 이때는 천체 하나만 어려웠고 준킬러가 어려운 골고루 어려운 지금과는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 때는 제가 수험생을 가르치면서 저만의 학습 이론을 개발해서 직접 시험에 지구과학 자습을 하루에 3시간씩 집중 투자했기에 남들보다 밀도 있고 빠르게 한 것도 있거든요. 전 과목을 다 해야 되는 수험생들은 당연히 3, 4주 만에 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래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 기억하며 쌓아가는 스케줄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탐구는 길어져도 3-4달이면 개념부터 킬러 문제까지 축적과 발전이 모두 가능하고 수학은 고1 수학을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킬러 문제까지 대여섯 달이면 미적분과 기하까지 다 가능합니다. 물론 고1 수학이나 중등 수학이 모자라면 그것들을 압축적으로 학습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짧게만 얘기해도 이 정도인데요. 공부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영상은 너무 멀지 않은 시점에 다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어와 영어에 대해서 3월 시험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볼게요. 이 두 과목은 단원 유형화가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슷한 성격을 지니는데요. 일단 어떤 시험이든 제가 생각하는 평가가 가능한 기준은 바로 시간 무제한을 준다면 모의고사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가? 입니다. 국어면 무제한으로 45문제 모두 다 이해해서 온전히 풀 수 있는가? 수학이면 22번과 30번까지 모두 시간이 충분하면 풀 수 있는가? 탐구는 킬러 문제까지 무제한이라면 풀 수 있는가? 인데요. 만약 본인이 그렇다면 실전적 느낌을 갖고 시간을 재며 시험처럼 진짜로 연습을 하면 되겠고 아니라면 일정한 원칙을 갖고 시험을 수행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좋습니다. 예를 들면은 연습이 덜 된 영어 빈칸 순서 삽입보다는 나머지 부분을 모두 풀어보는 데 집중해보자 라고 원칙을 정할 수 있고요. 혹은 독서 2지문, 문학 2지문만은 꼭 풀어보자. 남으면 더 풀면 좋고 하는 목표가 미리 정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스스로 80분, 70분에 얼마나 풀어낼 수 있는지 초석을 닦는 빌드업의 첫 단계가 될 수 있어요. 미래에 공부를 충분히 했을 때 이제 실전 모의고사로 넘어가는 그 공부 단계가 됐을 때 도움이 됩니다. 국어, 영어는 만약 미리 설정된 목표가 없다면 내가 가진 점수와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은 3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고 이후 전국 단위 모의고사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뤄볼게요.